자, 계속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5-1번 봅시다.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있대요.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그림 그리라 했죠. 검은 구슬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5개가 있어요. 이럴 때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몇 개씩 꺼낸다. 여기서 한 개 꺼내고 여기서 한 개 꺼낼 때 두 구슬 모두 이번에는 뭡니까? 서로 같은 색이죠. 같은 색.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A와 B에서 구슬을 끄집어낼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흰색 나올 수 있고 흰색 나올 수 있고 흰색 나올 수 있고 검은색 나올 수 있고 검은색 나올 수 있고 흰색 나올 수 있고 이건 다른 경우죠, 그죠? 그리고 검은색 나올 수 있고 검은색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4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색이죠. 서로 같은 색이란 말은 어떤 경우예요? 흰색과 검은색 이런 2가지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됩니까? 흰색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 검은색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해서 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흰색 나오려면 7개 중에 3개네요. 7개 중에 3개 곱하기 7분의 3이죠. 또 흰색 나오려면 9개 중에 4개가 되어서 자, 약분은 됩니다. 되지만 7, 9, 63분의 3, 4, 12가 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어떤 거예요? 자, 이거 할 때는 공이 원래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죠. 그죠? 공을 빼놓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 있을 때 검은색은 7분의 4가 되고 검은색은 9분의 9개 중에 5개죠. 따라서 63분의 5, 4, 20이에요. 그러면 이 2개를 뭐 합니까? 바로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63분의 32가 되는데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왜냐하면 63은 뭡니까? 3 곱하기 21. 21은 3 곱하기 7이죠. 3으로 약분되고 7로 약분되는데 이게 3으로 7로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6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서로 같은 색인데 만약 서로 다른 색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2가지. 이 2가지. 그럼 방금 쌤이 이 2가지를 더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이 2가지는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요? 63분의 31이 나와야 되겠죠. 31. 바로 왜? 여사건이니까. 우리 전체 4개 중에서 이 2개를 구했으니까 서로 다른 색 하면 각각 얼마? 바로 합쳐서 63분의 31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흰 거 얼마죠? 7분의 3이죠. 7분의 3 곱하기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오는 거 9분의 5네요.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검은 공은 얼마입니까? 7분의 4죠. A에서 검은 공. 자, B에서는 흰 공이니까 9분의 4죠. 자,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7, 9, 63분의 3, 5, 15가 되고 63분의 4, 4, 16이 되어서 63분의 3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거와 이거를 2개 더하면 바로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같은 거, 다른 거. 근데 만약에 서로 같은 색을 구하려 했는데 1 마이너스 서로 다른 확률을 빼도 되겠죠. 즉, 1 마이너스 63분의 31. 맞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구하려고 전체가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2가지고 내가
반대께 안 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굳이 이 사건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로 많을 때 그죠? 이 사건을 쓰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5-2번 갑시다. A 주머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주머니에는 자, 이거는 레드 할까요? 레드 몇 개? 2개. 블루 몇 개? 3개. 두 번째 주머니에는 레드가 몇 개 있습니까? 빨간 공 하나, 블루, 파란 공이 2개가 이렇게 있겠죠. 빨자를 적기 싫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A, B 두 중에 각각 공을 하나씩 그려서 이거는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색이죠. 그죠? 각각 다른 색. 그러면 A, B가 있을 때 자, 레드도 되고, 레드, 블루도 되고, 블루, 레드도 되고, 블루도 되는데 서로 다른 색이니까 요거 두 개를 구하란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5개 중에, 자, 레드 나와야 되죠? 5개 중에 2개. 5분의 2. 여기는 블루 나오니까 3개 중에 2개죠. 따라서 15분의 4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블루 나오려면 5개 중에 3개. 레드 나오려면 3개 중에 1개죠. 그러면 15분의 3이 되어서 자,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분류했으니까 1번, 2번으로 분류했죠. 그죠? 따라서 15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시험에서 지영이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 합격이 3분의 1이면 불합격은 3분의 2가 되겠죠. 성봉이가 합격, 자 여기 합격이 5분의 3이니까 불합격은 얼마일까요? 5분의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영이와 성봉이가 있는데 자, 합격을 O라 하고 불합격을 X로 하면 합격, 불합격, 불합격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합격이죠. 한 사람만 합격이면 바로 이거죠. 되겠나요? 이게 바로 한 사람만 합격. 따라서 한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다? 2가지 경우다.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네요. 자, 합격. 자, 지영이 합격이면 3분의 1. 자, 그런데 성범이는 불합격이니까 5분의 2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15분의 2가 되고 얘는 지영이는 불합격이니까 3분의 2. 성봉이는 합격이니까 5분의 3이 되어서 15분의 6이 되네요. 따라서 두 개 분류했으니까 더해줘야 되죠. 15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가봅시다. 자, 똑같은 주머니 속에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주머니 속에 자, 화이트가 몇 개? 4개. 블랙이 몇 개? 10개. 토탈 블랙은 6개가 있네요. 그죠? 10개가 있고 더해서 10개죠. 그죠? 6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자, 다시 넣으니까 복원 추출이죠. 복원 추출. 자, 다시 넣을 때 한 개의 공을 또 꺼냅니다. 한 개의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죠. 넣은 후 다시 한 개를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 처음에도 뭐가 나오고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 다시 넣죠. 자, 그럼 처음에는 얼마 됩니까? 10개 중에 화이트 4개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10개 중에 또 4개가 되어서 바로 100분의 4가 되는데 약분하면 2로 약분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 된다? 2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 흰공, 검은 거, 검은 공, 흰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해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검은 거 뭐 어떻게 돼? 검 얼마?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이 되겠죠. 그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자, 다음은 상자 안에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2개 있다. 그러면 이런 상자 안에 뭐 상자나 두 번이나 똑같으니까 당첨을 O 합시다. 2개가 있다. 그러면 꽝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전체가 10개니까 8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상자에서 태연이가 1개의 제비를 뽑아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다시 넣죠. 다시 넣으니까 복원이 되겠죠.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또 인성이가 1개 제비를 뽑았을 때, 그래서 뽑았을 때, 즉 처음에는 누가 뽑고 태연이가 뽑고 두 번째는 인성이가 뽑으면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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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 당첨, 꽝, 꽝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누구만 당첨자라고 하나요? 인성이만 당첨이니까 요 경우 맞습니까? 요 경우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달라 이 뜻이죠. 자, 그럼 먼저 태연이 뽑으니까 태연은 꽝입니다. 그럼 얼마? 10분의 8이 되어야 되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고 다시 집어넣었죠. 근데 인성이는 당첨이니까 10분의 2가 되겠네요. 2 1이 250, 248, 250이 되어서 바로 25분의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다시 넣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가 되어서 약분을 할게요. 100분의 4. 요거는 10분의 2고 다시 집어넣으면 맞죠? 자, 10분의 얼마? 8이 되어서 10분의 16이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10분의 8 나중에도 10분의 8이 되어서 여기도 100이죠. 100분의 얼마가 된다? 64가 되겠죠. 그럼 100분의 4, 100분의 6 얘는 이제 100분의 얼마입니까? 16이죠. 이거는 100분의 64. 이렇게 하면 분자가 20이 되죠. 16하고 64 하면 80이 되죠. 따라서 100분의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 안에 2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이 5개 있대요. 자, 불량품이 5개면 우량품 또는 합격품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합격품은 전체가 20개니까 15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자에서 2개의 제품을 연속하여 꺼내는데 2번 모두 불량품이 나올 확률입니다. 단 꺼낸 제품은 다시 넣는다, 넣지 않는다. 자, 이번엔 다시 넣지 않으니까 비복원 추출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둘 다 불량품이니까 20개 중에서 몇 개? 5개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합격품이 오면 5개, 불합격품은 15개가 있는데 자, 2개 다 불합격품이니까 하나 빼냈으니까 14개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불량품이 나와야 되니까 19분에 맞나요? 맞아요? 다시 쏘리 미안합니다. 또 다시 합격이 15개고 불량품이 5개죠. 그죠? 그래서 5개를 꺼내면 4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불량품이 나오려면 19분의 4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4, 1은 4, 4, 5, 20이면 날아가네요. 따라서 19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이번에는 상자 안에 당첨 제비가 2개 있으니까 전체 6개니까 꽝은 4개가 있겠네요. 자, 대영이가 먼저 1개를 뽑고 나중에 신이, 즉 대영이가 뽑고 신이가 뽑네요.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입니다.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대영이만 당첨돼요. 대영이만 당첨되려면 얘는 당첨.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대영이만 당첨된다는 말은 그죠? 대영이 당첨, 얘도 당첨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4가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대형이만 당첨이면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게 하나의 경우입니다. 즉, 대형이만 당첨이란 말은 대형이는 당첨, 신인은 뭐 되라? 꽝이 돼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됐죠? 그럼 대형이 당첨해 보세요. 당첨하려면 6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 돼야 됩니까?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다음에는 대형이에서 끝내면 안 되고 신형이는 꽝을 뽑아야 되니까 전체 몇 개 중에 5개 중에 4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는 2, 2, 3은 6이 되어서 15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형이와 신이가 모두 당첨이니까 모두 당첨이면 요 위에 걸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이도 당첨, 신희도 당첨이죠. 그럼 대형이가 당첨되려면 당첨은 첫 번째는 6분의 2가 되는데 하나 끄집어냈죠.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5분의 얼마가 돼야 되나요? 또 당첨은 당첨 제비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2는 2, 2, 3은 6이 되어서 3, 5, 1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등분, 6등분이 된 두 원판이 있는데 두 원판의 바늘이 각각 돌다가 멈추었을 때 원판 A의 바늘은 누구를 가리키고 홀수를 가리키고 원판 B는 6의 약수를 가리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A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4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입니까? 2개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4분의 2가 되어야 하고 1이 끝나지 않았죠? 6개 중에서 6의 약수는 1, 6, 2, 3, 4군데가 되겠네요. 다시 6분의 4가 되면 되겠네요. 4, 4 약분하고 2하고 6분 하면 바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4등분, 5분등분 된 원판이 있는데 우리 기하학적 확률은 그죠? 넓이로 구할 필요 없고 칸수로 그리도 되죠. 그죠? 두 원판의 화살을 각각 하나씩 여기도 화살 던지고 여기도 화살을 던질 때 맞춤 부분의 적기 숫자가 모두 2일 때, 즉 여기도 2를 맞추어야 되고 여기도 모두 2를 맞추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단 원판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을 맞추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군데 중에 1군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얘 같은 경우는 5군데 중에서 몇 군데? 2군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확률은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을 마쳤는데, 자, 선생님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2문제 정도만 또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자, 뭐라고요?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 말부터. 이 말이 뭐냐? 비가 지금 왔죠. 비가 왔는데 다음 날에도 비가 올 확률. 이것이 바로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온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 말은 비가 왔는데 다음 날에 오지 않으면 바로 확률이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한 쌍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오고가 5분의 1이고 오고 안 오면 5분의 4입니다. 두 번째,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온대요. 그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란 말은 오지 않았는데 다음 날도 오지 않는다는 경우는 바로 4분의 3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두 문장을 보고 요 한 문장을 보고 바로 요렇게 4가지 말을 여러분들이 또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고가 5분의 1이면 오고 안 오는 것은 5분의 4. 안 오고 오는 게 4분의 1이면 안 오고가 4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수요일에 비가 왔대요. 자, 그럼 이렇게 요일이 나오면 수, 목, 금, 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수요일에 비가 왔죠. 비가 왔는데 같은 주죠. 같은 주 금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여기 비가 오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하기는 오고 안 오고니까 5분의 4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는 오늘 내일이죠.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 오늘 다음 날이니까 요렇게 하나와 요렇게 하나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수요일에 왔는데 금요일이 안 와야 되죠. 그럼 목요일을 따져야 됩니다. 목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유형의 바로 몇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오고 하나를 봐야 되는 거요. 오고니까 뭡니까? 5분의 1.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오고 안 오는 걸 생각해야 됩니까? 오고 안 오는 거 얼마? 5분의 4. 그래서 2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고 안 오죠. 오고 안 오니까 얼마? 바로 5분의 4. 일이 끝나지 않았죠. 안 오고 안 와야 돼요. 안 오고 안 오는 거 얼마?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25분의 얼마가 돼요? 12. 그러므로 두 개를 분류했으니까 25분의 4와 25분의 12를 더하면 선생님 뭘 잘못 적었습니까? 여기는 25가 아니네요. 또 계산 미스입니다. 맞죠? 여기는 25가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얼마가 되어야 돼요? 20분의 가 되겠죠. 20분의 얼마? 4, 32. 자, 이렇게 분수가 안 맞죠? 자, 분모가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약분이 안 되면 얘는 약분시켜주면 얼마입니까? 5분의 3이죠. 얘는 25분의 5배니까 얼마? 1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5분의 분류를 했으니까 25분의 4와 25분의 15가 되어서 바로 25분의 1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겠죠? 이게 하나의 확률을 오고가 확률, 오고 안 오고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요 확률이 되고 요렇게 되는 확률이 요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수목 금토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왔어요. 여기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풀어줘. 네 가지를. 즉 요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자, 한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가 좀 긴데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 문제만 해석만 잘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요. ABCD가 있는데 이 점 P가 꼭지점 어디를 출발하여 A를 출발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나오는 뭐의 수만큼 눈의 수만큼 정사각형의 이 변을 따라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사위를 몇 번 던집니까? 2번 던지네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이 점 P가 어디에? 꼭지점 D에 올 확률입니다. 자, 일단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 여러분들 전체는 얼마가 되어야 돼요?
3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바로 1이 나오면 한 칸, 2가 나오면 두 칸, 3이 나오면 세 칸이죠. 자, 그런데 6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C에 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몇 번 던지나요? 두 번 던져서, 맞죠? 두 번 던져서 어디에 오라? D에 이 점 P가 도착하란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첫 번째 주사위는 3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는 뭐 4가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세 번 갑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D가 도착했다고 도착한 게 아니에요. 왜? 두 번 던져서 D에 도착해야 되니까.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면 도착하죠. 자, 이럴 때는 도착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과 4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한 번이면 1이 나왔으니까 여기 와야 되겠죠. 그죠? 또 4가 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도착하나요? B에 도착하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3과 4가 나왔다는 말은 토탈 몇 칸 움직여야 됩니까? 7칸 움직여야 되고 1과 4가 나왔다는 말은 토탈 5칸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던져서 뒤에 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나온 눈과 두 번째 나온 눈에 바로 합을 구해서 뒤에 도착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첫 번째 나온 눈과 두 번째 눈의 합이 뒤에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오려면 눈이 얼마만큼 와야 돼? 눈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1, 2, 3이 되면 되죠. 3이 되면 여기 오네요. 또 4, 5, 6, 7. 7이 돼도 오네요. 8, 9, 10, 11이 돼도 오네요. 12, 13, 14, 15가 돼도 오지만 주사위 두 번 던져서 15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주사위는 6밖에 없으니까. 두 번 많이 가봤자 12번, 12칸밖에 못 움직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D에 도착하려면 그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3이 되어도 되고 7이 되어도 되고 11이 되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융합형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의 합이 3, 7, 11이 되면 몇 가지가 일단 여러분 나옵니까? 많이 외웠죠. 합이니까 하나 적죠. 13일의 금요일 6이죠. 13일의 금요일 2죠. 그래서 3이 나올 경우는 2, 두 가지, 7이 나올 경우는 6가지, 11이 나올 까지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이 말 뜻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 혹시 주사위 눈의 합을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두 번 던져서 뒤에 온다는 말은 그 주사위 눈만큼 움직이니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뭐를 합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3이 되려면 뭡니까? 1, 2가 나오든지 2, 1이 나오면 되죠. 만약 1, 2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이니까 한 칸 움직였죠? 그 다음 2가 되면 두 칸 움직이니까 뒤에 오죠. 이번에 만약 2, 1이 되면 먼저 두 칸을 움직였죠? 그리고 다음에 한 칸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오는 거죠. 이 11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5, 6이나 6, 5가 되죠. 자, 처음에 다섯 칸 움직여 봅시다.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6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오죠. 이번 6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왔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두 개
주사위 눈의 합이 바로 3이 되거나 7이 되거나 11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전체 두 번 던졌으니까 36인데 2와 6과 2를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이 되어서 2로 약분하면 18분에 맞나요? 2는 2, 28, 26, 2, 5, 10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는데 결론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눈의 수의 합을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